네, 자,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피셋 언어 논리를 위해서 출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함정, 바로 지문에 있는 정보를 왜곡하는 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는 게 바로 전 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선지로 어떻게 만드느냐를 볼 건데 출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유형화해서 하나씩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자, 오답 선지 구성 방식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누가 선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합격자들과 제가 함께 보았을 때 필셋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왜곡의 방식이 6가지였다는 거죠. 자, 이 방식들은 주로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또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는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술, 교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는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피셋은 개념어가 많죠. 그러니까 개념어끼리 이렇게 맞바꿔가지고 이것의 특징을 요것의 특징인 것처럼 크로스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장에서 배웠던 열거 혹은 대립 이런 지문이랑 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터치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평소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난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야. 이럴 때 펜터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5급 공채 2019년도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죄를 자백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자백을 받게 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평문이랑 형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개념어가 2개 나왔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숫자나 알파벳이나 요런 기호를 가지고 구별을 해주거나 동그라미, 세모 해줘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숫자를 먹여봤어요. 평문 1, 형문 2. 근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평문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형문은 매를 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면, 즉 이 얘기는 말로 달랬든 아니면 때렸든 자백을 받으면 이란 얘기입니다. 자백을 받고 나면 본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본형으로 매를 맞을 사람이 있다면 형문에서 맞았죠. 예, 그거를 빼주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형문과 본형에서 맞은 매의 합계가 그 죄의 대가로 맞도록 규정된 수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본형에서 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태형과 장형을 여러분들이 형문 밑에 있는 걸로 봐도 오해야. 형문은 자백 전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태형과 장형은 뭐 뒤에 얘기죠? 자백 후 본형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음. 그 다음에 장형은 곤장인데 하면서 100대까지 칠 수 있었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차피 못 외워요. 이런 것들을 찬찬히 읽고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호만 먹이고 있다가 장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길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을 때도 있었다. 이때는 책임자를 파직하거나 그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자, 반역죄인에게 때리는 매수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은 예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형문이나 본형도 중 반역죄인이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문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역은 이제 예외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일 때 60대를 칩니다. 자, 그런데 재범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덤볐다. 자, 그러면은 처벌이 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처벌로는 100대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죠? 개념어가 먼저 여기서 1, 2. 근데 밑에 있는 A, B는 저것의 하위 정보가 아니에요. 본형이니까. 그래서 A, B.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B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 성장, 국장이 나뉘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반역죄인일 때만 예외로 하고 다 정해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 대수나 이런 게. 자, 그러면 선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1번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이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평문이 뭐죠? 1이요. 자, 평문은 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백을 말로 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평문을 하다가 죽을 수가 없죠,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옳지 않은 건데 이게 바로 뭘 써먹은 걸까? 그렇지.
평문하고 형문을 바꾸거나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체예요. 그래서 평문, 형문 뒤집고 혹은 아니면 본형과 뒤집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체가 사용된 선지였어요. 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자, 여기서 3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자에게 100대 때린다.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장형인지 아니면 태형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장형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태형은 어디까지밖에 못 때려? 50대까지밖에 못 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형이 아닌 거죠? 그럼 본형은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장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형을 보시면 몇 대까지 칠 수 있었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네, 바로 답안 2번이다. 나머지 선지는 해설지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급 공채 2016년도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교체를 보여주는 문제의 선지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볼게요. 희생제의란 신 또는 초자연적 존재에게 재물을 바쳐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다. 그러면서 희생제의가 뭔지 얘기를 했고요. 이 첫 번째 문단의 키워드가 희생제의였어요. 자, 희생제의의 재물, 즉 그 재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희생양을 떠올린다. 개념어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 희생제의 때 사용하는 희생제물이 희생양이에요. 사실은 둘은 평등하진 않아요. 종속적인 정보죠. 그래도 각각의 문단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희생제의는 원시사회의 산물로 머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라면서 이에 희생제의의 기원이나 형식을 밝히기 위한 종교현상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걸 보자마자 1번을 친 건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뒤에 연구 관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대상과 같은 화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1, 2를 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종교현상적 연구의 1, 그리고 인륜학적 연구의 2. 그 다음, 자, 여기서 인륜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지라르. 지라르는 2를 쳐야 되겠죠. 자,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 희생양 등을 통해 인간 사회의 특징, 사회 갈등, 그 해소 등의 문제를 희생제의와 희생양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을 볼까요? 인간은 끝없이 경쟁, 갈등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쭉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지라르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만큼이 다 이에 대한 내용인 거지. 우리는 어떤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기대하냐면 1, 2 관점을 얘기했으면 1에 대해서 구체화,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구체화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그거는 글쓴이 마음이죠. 1, 2 관점을 제시해 놓고 그 중에 한 관점에 초점화된 진술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랬죠. 그래서 1, 2 했는데 2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희생제의에서 희생제물로서 처녀나 어린아이가 선택되는 경우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라르는 또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희생제물로 선택된 이유를 사회를 주도하는 주체인 남성들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고 좀 떠넘긴 거다. 그래서 대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라고 말을 했대요.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럼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체가 활용된 선지는요. 1번 보세요. 종교현상적 연구는 인간 사회의 특성과 사회 갈등 형성 및 해소를 희생제의와 희생양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여러분, 종교현상적 연구는 1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2. 그쵸. 지라르의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인류학적 연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체입니다. 자, 그러니 이때는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바로 답을 찾았죠? 자, 이렇게 답을 빨리 찾고 나면 사실 이때는 명백히 얘가 거짓 선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를 참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실전 시험에서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중이니까 지문에서 이제 대응 정보 찾아주고 해설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함정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다음으로 사용을 잘하는 건 비교예요.
자, 앞서 배운 교체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두 개념을 맞바꾸는 경우들이 많다면, 자, 여기서 비교 같은 경우는 두 개념 간의 일정한 비교 관계. 자, 그래서 지문에서 A는 B보다 더욱 블라블라 하다 라는 식의 진술이 나왔는데 A, B를 뒤집거나 안 나왔는데 나온 척을 하거나, 이게 바로 비교인 거죠. 자, 그럼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두 대상에 대해서 각각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얘가 얘보다 더 무엇이 강하다, 뭐 높다, 심하다 이런 식의 진술을 이어가지 않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 그 다음에 이 호모 속에는 이제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존재했는데, 불을 가졌던 사피엔스는 선조에 비해서 치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우리와 비슷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피엔스의 확산은 인지혁명 덕분이라고 하면서, 이 혁명은 자, 이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엔 그들의 언어가 있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피엔스의 언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로 나오는 주요 지문 구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때 문제와 해결이나 질문이나 답변 구조 보셨죠?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 구조에서 어떤 질문을 해결하는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 답변에 비교형의 정보가 없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어떠한 특별한 점. 자, 여기서 사피엔스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유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로써 그들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피엔스가 다른 종의 인간들을 내몰 수 있었던 까닭이 공유된 정보의 양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거랑 얘랑 관련성 있죠. 유연성. 자, 언어가 유연하니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세계를 정복했을까? 공유한 정보량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공유 정보량이 성공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이론이 또 있다. 다른 관점.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오히려 자, 그들의 언어가 사회적인 협력을 다른 언어보다 더 원활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피엔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도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협력. 사회적 협력의 구체화가 이 부분이에요. 사회적 협력의 구체화. 이게 뒤에 나오는 어떤 선지와 매칭이 되거든요. 이따 봅시다. 그 다음 그런 담화는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주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두 이론, 유연성 이론, 정보량. 그 다음에 담화 이론, 소통 과정. 자, 이 두 가지 이론은 사피엔스의 정복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관점도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뒤에 보니 그 직접적 원인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가정이나 상상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 2도 이것도 앤서 아니냐? 아니, 글쓴이가 생각하는 앤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글의 내용은 사실은 주요 지문 구조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리고 답변 부분에서 관점이 두 개가 제시되었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생각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한껏 긴장감을 올려놓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1, 2 더하기가 아니야.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직접적 원인만 말하겠다. 직접적 원인이라고 했으니 앞에 나온 1, 2가 원인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 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A예요. 네. 자, 그럼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비교가 나온 그 선지는요. 4번 선지입니다. 4번 선지 볼까요? 담화 이론에 따르면 담화 이론이 뭐예요? 2죠. 담화 이론에 따르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보다 사피엔스에게 더 중요했다? 여러분, 이 담화 이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변 환경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하기.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더하기지 부등호야? A보다 B가 더 유용하다던가 더 많았다던가 이런 비교적 진술이 없거든요. 근데 비교적인 진술로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에는 없는 비교를 써먹어서 오답을 만든 거죠. X, 거짓 선지를 만든 거예요. 자, 문제는 긍정 발문이네. 자, 그러니까 얘는 소고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답은 선지 5번이었어요. 5번 볼게요.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종을 멸종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그때 상상이나 신화 같은 허구를, 이게 바로 뭐예요? 글쓴이가 이야기했던 answer. 자, 그 다음.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바로 가보죠. 여러분, 제가 부정 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피셋 짤강을 쭉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어떤 수업마다 초점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용 일치나 일반 추론일 때, 부정 발문일 때는 선지를 보고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을 제가 평소에 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니까 부정 발문이면 여기서 하나만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참일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 가져가 보죠. 1번. 금산보다는 사양산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비교의 왜곡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금산보다 사양산에서 투작이 더 쉬웠다. 투작 더 쉬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아직 안 읽었지만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지 초벌구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군의 병선이나 관선을 제작할 때 금산의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금산. 여기서 지금 1번에도 금산이 나왔지만 쳐둡니다. 2번 목상들의 활동은 전국의 살림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일조하였다는 거는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때문에 뭐 이들만이 혹은 아니면 이런 직결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상들의 활동이 전국 살림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족의 투작보다는 향리층의 투작. 그 다음에 향리층의 투작보다는 평민층의 투작이 더 큰 문제. 자, 그 다음 5번. 사족들은 자신들의 분산수호권 범위 내에서 산출되는 약용식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사족들의 권리인데요? 맞죠? 사족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냐? 뭐에 대해서? 약용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선지를 초벌구한 거예요.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자, 지문에서 지금 조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목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때 소나무를 사적으로 벌목하는 것, 그것을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산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것은 함부로 벌목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인들도 조상의 분묘를 중심으로 한 일정 구역 내에서 타인의 경작, 채취, 그리고 건축, 묘지 조성 등을 금지하는 낫다. 분산소권 선지 5번에 있었잖아요. 자, 그것과 그 범위 내에 있는 산림, 특히 소나무를 기르고 독점할 수 있는 금양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채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용식물 채취를 막을 수 있었다. 내용 5번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번이 여기 나왔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족이랑 양인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찝찝하면 이렇게 일단 쳐놔. 자, 그 다음 여기서 지금 그 범위 내에 있는 산림, 특히 소나무를 기르고 독점할 수 있는 거는 금양권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권리를 통해 이들은 그 구역을 사양산이라 칭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나왔다. 약용식물 등 여러 경제적 산물을 배타적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분산수호권, 약용식물 이렇게 연결을 해서 5번을 쳐두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산림의 경제성이 증대되면서 18세기에는 목재를 불법적으로 배어나는 투작 나왔습니다. 불법으로 배다. 자, 특히 사양산은 금산에 비해 통제가 약했기 때문에 투작의 피해가 더 컸다. 투작의 피해가 더욱 크다. 어디가? 사양산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선지에서 1번 보세요. 금산보다 사양산 투작이 쉬웠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양산이 통제가 약했다. 1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시도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족들은 본인이 소유한 사양산, 여기서 사양산을 가지면 사양산, 그러면 사족일 수 있지. 그러면 양인, 사족. 물론 한국사를 했으면 알아. 하지만 그래도 지문 안에서
아, 그럼 저기 나오는 양인이 저기 사족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힘 있는 사족들은 본인이 소유한 사양산의 경계를 넘어 투작하거나 친족나무를 도둑질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들은 몰락한 양반 또는 돈 많은 평민들의 사양산이나 혹은 분묘 주변에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서 강제 투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지방의 향리층의 투작에는 정해진 숫자를 초과해서 벌목하는 난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족이나 향리층의 투작은 평민층 투작에 비하면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 얘기는 평민층 투작이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 중에 여기서 사족의 투작보다는 향리층의 투작이 그거 어떻게 알지? 4번 선지 볼까요? 여러분, 4번 선지에서 이건 알겠어. 향리층의 투작보다 평민층의 투작이 맞아.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족과 향리들에 대해서 묶어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근거가 어디 있나 이따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자, 여기서 평민의 투작은 한 사람이 소규모 투작에서 수십 명이 작당하는 대규모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례로 충청도 임천에서는 하면서 어떤 예를 보여줬고요. 이러한 투작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한 건 목상들이었다. 목상들의 활동이 투작을 확대시켰다. 여러분, 투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전국의 산이 막 벌목이 마구 됐다는 얘기니까 황폐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 몇 번? 3번 선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전국 살림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자, 이에 따라 여기서 수군의 병선 제작이나 관선 제작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여러분, 목상들이 여기서 금산나무를 선호하는 바람에 수군의 병선 제작이나 관선 제작이 어려웠다는 건 수군의 병선 제작이나 관선 제작에 금산의 나무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몇 번 선지예요? 네, 그쵸. 2번 선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읽어봐도 지금 뭐는 찾을 수가 없어. 사족의 투작보다 향리층의 투작이 더 심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찾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뭐뭐 봤어요? 교체 그리고 비교를 보았습니다. 자, 좀 이어서 자, 우리 서술 왜곡 보도록 할게요.